보험 전문가 보험 영양사입니다. 현재 1, 2세대 실비를 재매입한다는 이야기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은 이해하기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1세대, 2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할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험업계에서 가장 핫한 주제가 5세대 실비보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 중 3,997만 명이 가입한 실손, 이제 또 한 번의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실비보험의 재가입 주기가 다가오시는 분들은 빠르면 26년 7월에는 자동으로 재가입이 되어 변경이 되다 보니 지금부터 제대로 알고 준비하시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실비보험 1세대, 2세대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보험회사랑 정부가 떠들썩하고 있는 내용들에 뭐가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비보험이 어떤 방향으로 바뀔 예정인지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비보험은 가입했다고 평생 가져가는 보험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보장이 축소되어 바뀔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계약 자체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실비보험을 가입되어 있느냐에 따라 앞으로 부담해야 할 병원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보험회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5세대 실비보험입니다. 지금까지 보험은 1세대부터 시작해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4세대 실비보험까지 나뉘어져 있으며 가입 시기마다 보장 내용과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2세대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2013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과 그 이후 가입하신 분들의 앞으로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실비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되어 우리나라에서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부를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신 대표적인 보험입니다. 병원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주는 보험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보험이라 생각하며 정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죠. 특히 국민건강보험에 보상이 안 되는 비급여 치료를 실비에서 대신 보상을 해주다 보니 모든 보험 상품 중에 가장 중요한 보험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잘한 금액부터 예상치 못한 큰 사고나 질병에 걸려 입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아주 큰 도움이 되는 민간보험입니다. 제가 앞에서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조건이 다르다고 했는데 세대별로 실비보험의 조건을 보자면 2009년 7월 31일까지 가입한 실비는 1세대 실비라고 부르며 해당 실비보험은 통원 시 자기부담금이 5,000원 또는 만원 공제 후 전액을 보장해주고 입원 시에는 본인 부담금이 없이 100% 보장하죠.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가입한 실비를 2세대 실비보험이라고 부르며 가장 오래 판매가 되었던 만큼 몇 차례 변화가 있었는데요. 자기부담금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선택 기준 급여, 비급여 10% 공제했고 2013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는 급여 10%, 비급여 20% 공제 이후 보상해줬습니다.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 31일까지 판매한 3세대 실비보험은 선택형 기준 자기부담금 급여 10%, 비급여 20%였으며 이때부터 3대 비급여 특약인 MRI,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료가 따로 분리되었으며 해당 항목은 자기부담금이 30% 공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판매하고 있는 실비는 4세대 실비보험으로 자기부담금은 급여 20%, 비급여 30% 공제 이후 보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바로 재가입 주기입니다. 1세대 실비보험과 2013년 4월 이전에 가입한 2세대 실비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없어 기존 가입된 조건으로 평생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4월 이후 실비보험과 3세대 실비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15년, 4세대 실비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5년입니다. 재가입 주기가 다가오면 실비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실비보험으로 강제로 전환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 중심에 있는 2세대 실비보험이 있습니다. 2013년 3월 31일까지 판매된 2세대 실비보험은 15년 재가입 주기가 없지만 2013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판매한 실비보험은 15년 재가입 주기가 있습니다. 같은 2세대 실비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입한 시기에 따라 15년 뒤에 강제로 전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그동안 제대로 모르셨다면 재가입 시기가 다가왔을 때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가입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재가입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이 아직 실비보험 재가입이 실시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첫 재가입 주기로는 2021년도 7월 달에 가입한 4세대 실비보험이 5년 재가입 주기가 다가와 2026년 7월에 첫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그 시점에서 정말 큰 혼란과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5세대 실비보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정식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며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로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질병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한다는 것인데요. 비급여 보장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예전에는 병원에 가서 도수치료든 MRI, 비급여 치료라고 하더라도 실비보험에서 90%, 80%, 70%를 보장해줬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중증 질환에 해당하는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중증 화상 같은 경우는 기존처럼 자기부담금이 30%라서 70%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고 4세대 실비보험에서 사라졌던 비급여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원 한도 있죠. 이 부분이 500만원 자기부담금 한도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 부분은 4세대 실비보험의 아쉬운 점을 보완하는 것 같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감기나 복통 같은 비중증에 해당하는 치료비의 경우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입원, 통원 모두 포함해서 자기부담금이 50%나 올라가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은 50%만 돌려받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보상한도 또한 연간 1000만원으로 통원 1회당 20만원, 입원은 1회당 3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한도 자체가 굉장히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미지급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이전에는 미용과 성형 같은 내용들만 있었는데 여기에 신의료 기술과 일부 비급여 치료인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 같은 내용들이 미지급 항목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중증 치료는 그대로 가지만 비중증에 대해서는 한도도 축소하고 자기부담금도 늘어나고 미지급되는 항목들도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다니면서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내용들이 비중증에 해당될 텐데 자기부담금이 30%에서 50%로 늘어나게 되고 일부 항목들이 보험금 미지급되다 보니 실비보험이 점점 하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4세대 실비보험과 5세대 실비보험을 비교했을 때 급여 보장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고 비급여는 5세대의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뉘는 게 가장 큰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증에 대해서는 한도나 자기부담금은 변동이 없지만 4세대 실비보험에서는 비급여가 빠져있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생겨서 이 부분은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비중증에 대해서가 문제인데 한도도 기존 4세대 실비보험에 비해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되고 통원은 하루당 20만원, 입원은 회당 300만원으로 제한되고 자기부담금도 50%로 늘어나게 되며 일부 비급여에 대해서는 보험금 미지급으로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속 시원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2013년 4월 이후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사실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013년 4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분들은 재가입 주기가 15년 또는 5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실비 잘 유지하시다가 재가입 주기가 오면 5세대 실비보험으로 전환하시면 되겠습니다. 1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분들과 2013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재가입 주기가 없는 실비보험이실 텐데 지금 이분들이 되게 중요하고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1세대, 2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분들은 보장도 넓고
재가입 주기도 없고 자기 부담금도 10% 이하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 이상 추가 가입자가 없다 보니 보험료는 점점 올라가서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전환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실비라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보험은 항상 부담 없는 선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을 느끼신다면 전환을 하시는 게 맞고 5세대보다는 4세대로 전환하셔서 5년이라도 4세대 실비로 유지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4세대 실비보험도 충분히 보험료가 저렴하고 3대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도 다 보장하죠. 또한 자기 부담금도 5세대 실비보험보다는 작기 때문에 4세대로 전환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1세대, 2세대 실비보험료가 부담이 안 된다면 부담되기 시작하는 시점까지는 기존 실비를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2세대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15년 재가입 주기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보험료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세대로 전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4세대 실비보험이 판매되기 전에 꼭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실비보험은 모든 보험 중에 보장 범위가 가장 넓고 1순위로 준비해야 되는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비보험은 점점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실제 병원 비용을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돌려주는 상품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혹시 보험사들이 1세대, 2세대 실비를 재매입하겠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험사와 계약자의 합의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보상을 받고 기존 계약을 해지 및 신규 신설 보험으로 전환을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는 것인데요. 이게 기존에 재가입 주기가 없는 1세대, 2세대 실비보험에 대해 어떻게 보면 계약을 강제로 종료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셨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강제 매입에 대한 부분은 계약자들이 원하는 경우 전환이 가능한 걸로 결정이 되었으니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1세대, 2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분들은 이런 정책이나 신규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요 비급여 분쟁 조정 기준에 대한 부분도 마련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비급여의 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분쟁 조정 기준은 치료 목적 여부 등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기준으로 5세대 실비보험뿐만 아니라 1세대 실비부터 4세대 실비보험 모두 적용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비급여 치료에 대한 분쟁이 많다 보니 이런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고 보험회사와 고객들 간의 분쟁을 줄이겠다는 취지라 생각합니다. 이번 5세대 실비보험은 부담스러운 실비보험의 보험료를 줄이고 국민들의 부담을 감소하여 보험료 체계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저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보험료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보장 내용 축소라든지 보험금 미지급되는 항목들이 줄어드는 한도 같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쉽다고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세대 실비보험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영상 보시고 5세대 실비보험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험 영양사는 매월 바뀌는 보험들을 비교 분석 및 약관 분석을 통해 보험 가입하실 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 및 컨설팅,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 걸어놨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한은 심의로부터 1년입니다.